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6시에 바톤을 이어받은 제주 라이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네,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니 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손목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이제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 뒤에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연세위드신경과 송숙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추석은 좀 잘 보내셨나요? 아, 예, 잘 보냈습니다. 요즘은 좀 차례상이나 아니면은 좀 식사를 간소화하긴 하지만 그렇죠, 예.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주방의 풍경은 좀 남자 어르신들은 둘러앉아 드시고 여성분들은 좀 주방에서 다들 고생하시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컸는데 그래서 명절 증후군으로 좀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으로 하시는 일이 많으시고, 네. 네. 저도 저희 집이 큰 집이었거든요. 예, 진짜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진짜 많은 제사와 차례와 이렇게 지내시는 걸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을 얼마나 많이 사실 차례 그 날을 위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맞아요. 준비하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나 손을 많이 쓰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먹는 기쁨은 크지만 또 이제 그 뒤에 그쵸. 거대한 설거지와 또 한국의 음식들이 그렇게 손이 많이 가요. 뭐 맞아요. 전이라든지. 뭐 어쨌든 집안일이라는 게 특히 네. 명절 때 집안일을 그냥 거의 뭐 한 2, 3주치를 몰아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차례도 준비하시지만 오는 손님들 뭐 다 이렇게 설거지, 뭐 뒷정리 뭐 이런 거 다 하시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손이 건강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이런 명절이라든지 이런 큰일 치르고 나시면 이제 급격하게 더 나빠지시는 경우가 꽤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좀 체감하시기에 명절 후에 좀 많이 오시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명절 후에도 많이 오시고요. 제주는 좀 특수하게 이제 귤 농사를 많이 하시니까 손을 많이 쓰시는 계절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봄에 그 귤 꽂다시고 할 때 귤 속는 거, 예, 그거 하시고 나서 가지치기 이런 거 하시고 하는 시기에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귤 따는 철 겨울에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귤 따는 철 끝나고 또 많이 오세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사실 뭐 여성분들 하면 떠오르는 대표 질환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뭐 손을 거의 다 많이들 사용하시고 그렇죠. 뭐 네. 요리사라든지 네. 아니면 또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 남성분들도 좀 많이 직업에 아파하시나요? 따라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질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손은 안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맞아요. 이게 내가 손을 얼마나 잘 쓰고 있냐의 문제지. 사실 이 증상에서 그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출산을 하고 나니까 예. 알겠더라고요. 예전엔 손목 터널 증후군 하면은 그냥 엄마들이 이제 명절 네. 지내고 아이고 손목 시큰거린다는 얘기만 들었었는데 네. 출산하고 나니까 손목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그쵸. 뼈가 약해져 있는데 특히 그쵸, 그 젊은 여성분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출산하고 나시면 이제 육아하시잖아요. 네네. 이제 아이를 이렇게 많이 계속 안는 거 안고.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앉는 자세가 안 좋으시면 맞아요. 네, 이게 손목에 이제 부담이 가고 이제 이러다가 네. 이제 손에 문제가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는 이제 아기를 연달아 3명을 낳았는데 손목이 아작난다. 죽겠다. 근데 또 안 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가지각색으로 여러분들의 손목의 건강은 안녕하신지 안부를 여쭤보면서 오늘 오프닝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명절 후 손목이 보내는 SOS,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실시간 채팅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실시간 답변을 좀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채팅보드에 질문을 쓸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바구니님, 하하호호님, 해피바이러스님 들어와 주셨고 환영합니다. 섬투어님께서는요, 선생님 손저림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뇌졸중에서 손저림, 발저림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는 있긴 한데요. 네. 그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손저림으로 오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손저림이라기보다는 감각이 이상이 생긴다든가 네.
그러니까 저리는 거가 조금 다르죠. 예, 아예 감각이 떨어진다든가 손이 갑자기 힘이 확 빠진다든가 그래서 사실 마비 증상이죠. 이제 그런 쪽으로 오기 때문에 네. 저리다 이렇게는 어렵고요. 대개는 많은 경우가 손이 저리다 하시는 경우에선 그게 한쪽이든 양쪽이든 많은 경우가 이제 말초 신경들 또는 이제 말초 혈관 질환들 또는 손이나 발에 오는 이쪽에 이제 인대, 근육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오시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이렇게 원장님께서 PPT를 준비해 주셨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좀 많이들 여쭤보실 만한 질문들이 담겨 있어서 PPT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좀 시큰거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손목이 아픈 게 먼저 선행하긴 하는데요. 네. 실제로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원인은 손목 쪽이지만 나타나는 증상은 사실 손바닥하고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손목에 무리가 되는 일들을 많이 하시면 이제 손목이 압박이 되고 시큰거린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이 손목 아래쪽으로 가는 이제 신경들이 좀 손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신경이 손상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제 손바닥이 불편하고 손가락이 시리고 저리고 심하면 감각도 없어지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한번 PPT를 네.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실제로 손으로 가는 신경의 문제를 이제 시사를 하는데요. 이름이 손목 터널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구조물이 손목 터널이란 구조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상은 주로 이렇게 손에 엄지손가락, 검지, 세 번째, 네 번째 손의 일부 이런 데가 저리고 네. 근데 이런 거가 낮에는 잘 모르세요. 주로 이제 막 일을 할 때는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네. 이제 밤에 쉬려고 가만히 있으실 때 자려고 누웠을 때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때 손이 막 심하네 이제 이러시고 심하시면 이제 화끈화끈 이러는 것도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힘이 잠깐 뭐 빠지시면은 물건 이렇게 툭 놓칠 때도 있으시고 예 그리고 실제로는 원인은 이제 손목에 생기지만 이 증상이 좀 심할 때는 통증이 이제 팔뚝까지도 올라오고 예 이제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통증이 더 위로도 올라오실 때도 있고, 예. 네. 그다음에 손에 이상하게 뭐 쥐가 좀 많이 났고 자꾸 붓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고요. 그 생기는 거는 실제로 요 손목 쪽에 보면은 그 이렇게 신경이 여기 노랗게 지나가고요. 그 아래쪽에 손을 움직이는 힘줄들이 지나갑니다. 그 위에는 겉에는 이제 피부 아래 이렇게 인대가 있고요. 실제로 요 손바닥 쪽으로 가는 신경, 정중신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신경이 요 좁은 공간 안을 지나가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힘줄,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인대, 그 사이 공간에 좁은 공간 지나가는데 손을 잘못 쓰시면 이제 힘줄하고 인대 사이에서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압박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염증이 생기고 붓고 이러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정주신경이면 다 손상 없이 있는데요. 이 자리가 워낙 많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손목 터널이라고 부르고 네. 이 자리에 워낙 많이 생기니까 이름도 손목 터널 증후군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 말초 신경, 손이나 발로 가는 신경들 중에서 가장 흔한 거고요. 네, 손을 많이 쓰시는 거랑 관계가 많아서 아시다시피 나이 드신 분들, 중년 이상이 제일 많고 뭐 여자분이 많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여자분들이 워낙 손을 쓰는 뭐 집안일에 다 손 쓰는 일이니까 맞아요. 이제 워낙 많고요. 직업적인 관련도 분명히 있어요. 손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 특히 네. 요즘은 이제 키보드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이런 거 막 손목을 계속 쓰는 작업들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특별히 더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이 안 좋을 만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관절염 있는 분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많이 생깁니다. 당뇨 있는 분들은 말초신경이 워낙 취약하시고 네. 좀 비만이 있는 분들도 이쪽에 사실은 압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만도 위험이 증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양을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손목을 제대로 잘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목을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굽히거나 네. 이런 건 피하시고 이렇게 이제 일자로 쓰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내가 손이 불편하다 하면 손을 자꾸 이렇게 일자로 하는 걸 네. 권하고요. 내가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갖거나 그런 일을 했다면 사실 한 30분이나 1시간마다 가끔씩은 손목을 좀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 너무 무리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무거운 거, 꽉 끼는 거, 이제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 손목을 많이 쓴다 그러시면은 뭐 키보드 같은 거 할 때는 밑에다가 이제 쿠션, 뭐 그런 게 손목 패드 있죠. 있어요. 예, 키보드 패드, 예, 그런 걸 좀 해놓으시고,
자세도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자세는 좀 안 좋으니까 네. 예, 자세도 좀 바르게 할 수 있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신경도 몸의 일부니까요. 예, 적당한 이제 체중도 좀 조절하시고 신경에 좋은 음식 드시고 이런 것도 다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예방하는 이제 방법이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증상이 생기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증상이 가벼우시면 뭐 심하면 이제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증상이 심하신 뭐 아주 심하지는 않으신데 통증이 힘들다 그러시면 약물을 쓰기도 하고 이런 교정 치료를 하기도 하고 물리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장 급하게 조치를 해야겠다 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초음파로 신경을 보면서 여기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신경주의변으로 이제 약을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경과나 뭐 재활의학과 또 정형외과 가셔도 다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뭐 이게 이제 장기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으시면 꽤 빠른 시간 안에 최소한 한 3, 4일 이내 보통 이게 뭐 빠른 분들은 다음 날부터도 효과가 보시고요. 네. 되게 며칠 이내 효과 나타나고 그런 효과를 그래도 한 달 내지 2달 정도는 잘 유지가 되십니다. 뭐 길게 가시는 분은 6개월까지도 괜찮다고 하시고 물론 그 기간 동안 손목을 다시 잘 써야겠지만 이런 치료도 가능하고요. 근데 너무 이제 증상이 오래돼서 심해지면 이제 손에 사실 이제 마비도 오시거든요. 근육이 좀 줄어들고 엄지근에 이제 마비도 와서 손 쥐는 힘도 약해지고 이 정도로 이제 너무 심하게 오신다 하시는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굳이 대부분 이제 정형외과에서 하시는데 뭐 입원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수술 자체는 간단해서요. 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절개한 수술이니까 뭐 수술에 대한 이제 결정은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뭐 어떤 수술적 치료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치료를 하신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치료를 하셔도 관리는 계속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치료한 부위 내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합니다. 예. 네.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이신 분들, 특히 또 손목을 많이 쓰시는 네. 경우는 아까 휴식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럼 휴식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온전히 내려놓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뭐 돌리든 이런 스트레칭이 중요한가요? 가벼운 스트레칭은 도움이 돼요. 실제로 이제 일하실 때 자세가 조금 보여드리면, 예. 손을 어쨌든 이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꽉 힘주고 있거나 이제 이런 걸 오래 하시는 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는 어쨌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수평이 되는 자세들. 근데 내가 쉴 때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을 이렇게 수평으로 하려고 노력하시면 좋고요. 네. 예. 스트레칭 하는 거는 가볍게 손 돌리거나 이런 거는 괜찮으세요. 예. 뭐 이렇게 살짝 풀어주거나 살짝 마사지 같은 거 하시거나 이제 이런 건 도움이 되고요. 뭐 평상시에 이제 가볍게 여기를 좀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아마 이제 요즘은 워낙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시면 많을 건데요. 이제 제일 간단한 거는 뭐 저는 이제 간단하게 권하는 게 손을 이제 이렇게 예. 어쨌든 여기가 이제 눌리면 많이 생기니까요. 사실 여기를 살짝 이렇게 펴주는 거거든요. 근데 펴주실 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안쪽을 펴주시면 여기가 더 압박되니까요. 이제 이렇게 새끼손가락 쪽으로 요렇게 펴주시는 거가 괜찮고 뭐 여기 어려우시면 요 상태에서 요렇게 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조금 손이 이렇게 안쪽 들어가게 요런 자세를 이렇게 취하시면 손으로 살짝 밀어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이제 한 10초에 15초 정도 하고 쉬었다가 뭐 이런 거 하시면 좋고요. 또는 이제 가볍게는 쉽게 이제 이렇게 살짝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너무 세게 하시면 오히려 여기도 압박되니까 그냥 살짝 하시는 정도 한 10초 했다가 이제 풀었다가 이런 방법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수시로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테이핑 기법들 뭐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의 스트레칭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스트레칭 좋지만 이제 일을 하실 때 사실 중간에 자주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손으로 일을 많이 한다. 그러시면 뭐 설거지를 한 30분 했다. 10분은 쉬십시오. 10분은 좀 손에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좀 쉬시고, 그 다음에 또 일하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뭐 내가 손 할 때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압박이 된다. 이제 이러시면, 기계한테 맡길 수 있으면 기계한테 맡기시고 그래서 내 손을 좀 아껴주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요가 수업을 듣는데 거의 연령대가 한 50대에서 70대 이렇게 아침 시간에 많이 오시거든요. 다들 추석 끝나고 오시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뭐 이거 그 손목 동작 못 하겠네 하시면서 그 손목 보호대 같은 것들 많이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이게 손목 통증이 여성분들이 좀 많구나를 좀 제가 체감을 했는데요. 거의 아마 그
60대 이상 되시면은요, 보고에 따라서는 거의 50% 이상이 한 번씩 경험한다 정도로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또 네. 폐경기에 호르몬의 변화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호르몬의 변화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요. 어쨌든 손으로 많이 작업했던 게 이제 누적이 되면 나타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 사이에 또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자세님께서는 원장님 치매의 경우는 신경과를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제가 신경과 의사니까 당연히 신경이 알아보시겠죠. 예.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치매는 어쨌든 전문 과목으로 본다면 네. 이제 신경과하고 정신과에서 봅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경과가 실제로 이제 뇌 쪽을 더 전문으로 보다 보니까 네. 예, 그 신경과가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신경과에서는 이제 또 전문의 중에 이제 세부 과목으로 그 치매, 네. 퇴행성 질환 이런 걸 또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도 또 분야로 더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아마 신경과를 가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물론 잘 신경과 아니어도 치매 많이 보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네. 사사로이님이 현재 손목 신경 쪽에 부기와 통증이 동반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사 치료와 약을 복용 중인데 내일 모레 술 약속이 있습니다. 몸에 큰 무리가 안 간다면 술을 마시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뭐 그쵸, 큰 무리가 안 가시는 음주라면은 드셔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술은 사실 신경에는 안 좋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말초신경에도 안 좋고 뭐 사실 뇌신경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일약속 때문에 이제 뭐 드시는 거라면 뭐 몇 잔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과음은 되지는 않도록 신경 쓰시면 되시겠죠. 네. 약을 좀 드시고 계시다면 그 약 성분에 따라서도 조금 음주를 멀리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술 자체가 약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 따지면 보면 술에 있는 알코올도 어떻게 보면 약 성분이기도 하니까요. 예, 네. 그래서 드시는 약하고 술하고 같이 드셔도 문제가 없을지 이제 그거는 한번 여쭤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춘희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뇌출혈로 왼쪽 편마디가 와서 장애로 지내고 있는데 살이 너무 쪄서 오른쪽 힘이 가해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까 오른쪽 손목이 시큰거리고 통증이 심해서 늘 팔스를 붙이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체중도 많이 나가고 거의 오른쪽으로만 힘이 들어가서 그런지 오른쪽 손목이 너무 아파요. 무슨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아마 이제 왼쪽을 잘 못 쓰시니까 그다음에 더구나 이제 오른쪽으로 지팡이라고 하시니까요. 아마 네. 당연히 손목에 많은 힘이 가해져서 문제가 생기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오른손을 그때 안 쓰실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도 지팡이를 짚는 방법에 변화를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지팡이를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보통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지팡이가 이제 이렇게 잡는 지팡이가 있으시거든요.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팡이는 사실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손에 너무 많은 무리가 가고요. 예, 몸이 그쪽으로 너무 기울기기 때문에 지팡이 쓰는 방법이 네. 사실은 권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잡는 지팡이를 보통 권하시는데 네. 대신에 이제 요거는 이제 반대쪽 마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따라서 사용 가능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이제 지팡이가 본인한테 어떤 게 제일 잘 맞는지는 그 본인 마비 정도하고 네. 아니면은 이제 운동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담당 주치의나 또는 이제 재활의학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손목이 아프다면 내가 습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짚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은 좀 해보시고 네. 이제 이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짚으시면 여기 계속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짚는다면 사실 지팡이 이런 식으로 짚으시는 게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는다면은 이 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팔뚝이나 이런 데 다 같이 쓰시는 지팡이들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무게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팡이를 찾아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꽃이 핀다. 이어서 이제 서춘희님의 질문으로 한번 좀 더 이어볼게요. 이 손목보호대를 많이 써도 괜찮은지 뇌출혈, 뇌경색, 쇠수두증, 모야 뇌 수술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 손목 보호대 쓰셔도 괜찮은데요. 손목 보호대 형태가 손을 너무 압박하는 형태는 사실 권하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손목 보호대를 이제 굳이 쓰신다면
그 여기를 꽉 조이는 형태가 아니라 손 전체를 이렇게 감싸주는 형태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또는 이제 뭐 테이핑 방법도 있습니다. 테이핑 같은 걸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넓고 길게, 그래서 손목을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게, 네. 예, 손목 자체에 너무 이 무게가 실리지 않게 좀 보호해주고 무게를 좀 분산시켜주는 형태가 제일 이제 권장할 만합니다. 네. 자, 이어서 꽃이 핀다니 원장님 올해 피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손발이 저려 신경과에 가 진단을 받아보니 말초신경병증 같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또 피 검사를 했는데 상태는 괜찮다 하고요. 당뇨가 아닌 다른 이유로도 이 말초신경병증에 걸릴 수 있나요? 신경과에 갔다 온 이후로 종아리가 자꾸 뭉치고 어지러움증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말초신경병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건 이제 어쨌든 말초신경에 오는 질환들을 다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원인도 엄청 많고 증상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제일 흔한 거는 사실은 나이 드시면서 오는 경우에 제일 흔한 거는 당뇨하고 관련된 게 제일 많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런 검사를 했는데요. 당뇨 말고도 당연히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드시는 것만 갖고도 말초신경들은 조금씩 약해져요. 네. 그리고 뭐 약물 때문에 오는 말초신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술입니다. 네. 술을 많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분들도 그것만 말초신경이 생기고요. 네. 네.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어떤 본인이 이제 드시는 약들, 뭐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 때 이제 결핵 환자들 많았을 때 결핵약 일부도 오래 드시는 말초신경병증 유발하기도 하고요. 뭐 그거 외에 이제 몸에 갖고 있는 여러 질환들, 뭐 자가면역 질환들, 류마티스성 질환들, 뭐 이런 것도 사실 말초신경병증하고 같이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종아리가 뭉치고 어지럽다 하시는데 그게 말초신경병증이냐, 그것만 갖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종아리가 뭉치는 거는 실제로 아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쥐가 나는 거니까 사실은 내가 종아리 근육을 많이 안 쓰고 이제 그래서 근육이 자꾸 놀라서 쥐가 나는 경우가 아마 제일 흔할 거고요. 다만 이제 다리로 가는 말초신경병증들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어지러움은 자주 호소하십니다. 예. 생각보다 우리 몸에 있는 말초신경들이 하는 역할이 다리의 이제 운동신경, 감각신경, 예. 그것만은 아니고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이제 신경들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혈압, 맥박 이런 거 조절하는데 다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문제가 있으시면 생각보다 자율신경계라는 이상도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어지러운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꽃이 핀다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코코아님이 설거지만 해도 손목에 통증이 좀 느껴지신다. 안타깝습니다. 네, 이어서 새벽 내음님께서 선생님 제가 직업상 이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손목에 병이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겪는 증상만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가장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 병원을 꼭 가봐야 되는지 자가치료법으로는 어려울지 고질적으로 3년 정도 아픈 것 같은데 혹시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심하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요. 라는 고민이 좀 담겨 있네요. 뭐 증상이 야간에만 있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목을 쓰시고 충분히 쉬면은 좀 괜찮은 날이 많네 하시면 사실 자가치료로도 조절이 가능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신경이 손상이 된 상태까지 가시기 전이라면 충분히 자가치료도 가능합니다. 근데 자가치료는 아무래도 좀 노력이 필요하시죠. 예. 매일 그 손 스트레칭도 하시고 손을 과하게 쓰시는 것도 좀 이제 줄이셔야 되고 하시니까 이제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제 뇌졸중 같은 뇌신경하고 다르게 이 말초신경들은 사실 회복이 되거든요. 예, 물론 회복이 느립니다. 손상되는 거에 비해서 회복이 느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꾸준히라는 게 뭐 하루 이틀, 1, 2주가 아니고요. 한 3, 4개월, 최소 3, 4개월 이상은 내가 꾸준히 한다. 매일 스트레칭 같은 것도 매일 하루에 3번씩, 아까 했던 것들을 이제 3번씩 반복하는 걸로 하루 3번씩 이걸 거의 매일 한다. 그다음에 내가 3개월 이상은 손목 무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정도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밤중에 막 저리거나 시리는 게 너무 심하신 분들은 실제로는 삶의 질에 문제가 되거든요. 잠을 잘 못 자고 통증 때문에 사실 본인이 하던 일을 계속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어쨌든 이제 증상 치료로서 약물이라든지 네. 아까 뭐 주사 치료 이제 이런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면 사실 운동을 못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병원에 오셔서 이제 실제로 손목 터널 증후군에 맞는지 신경 네. 검사도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갖고 이제 그 약물 치료라든가 주사 치료 병용하시면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수술은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이게 너무 증상이 심해서 이미 손에 감각 이상이 너무 심하고 실제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마비만이 아니라 이제 근육 위축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하시면 요 엄지 손가락을 움직이는 요 근육이 사실은 이제 얇아집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심하신 분인데 이 정도쯤 되시면 사실은 이제 근력 힘도 좀 떨어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쯤 되시면 사실 보통은 수술을 하시는 거를 좀 많이 권합니다. 그럼 아까 이제 자가 치료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스트레칭도 그렇고 휴식도 중요한데 특히 밤에 아프시면 좀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럴 때 따뜻한 온찜질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뭐 가벼운 찜질도 당연히 도움이 되시고요. 보통 찜질은 온찜질이나 냉찜질 두 가지가 다 효과가 비슷하니까 가볍게 쓰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 찜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너무 뜨거울수록 좋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약간 미지근하고 내가 조금 좀 시원하고 풀어주는구나 정도가 좋으시고요. 너무 뜨거운 건 오히려 이제 열 손상 이런 거 가할 수 있으니까 가벼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찜질보다는 찜질을 받을 때 자세가 중요하죠. 손을 이렇게 수평으로 놓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받침대 놓고 이렇게 살짝 펴주는 자세 이런 거를 자꾸 취해 주시는 게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자, 이어서 어와 둥둥님이 선생님 편마비 초기 증상이 오면 신경과에서는 어떤 검사를 해야 하나요? 편마비가 어떤 원인에 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한쪽으로 마비가 온다면 제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뇌 쪽의 질환이거든요. 뇌 손상 때문에 편마비가 오는 경우라면 대개는 이제 갑자기 이제 올 거고요. 뭐 그 경우는 뭐 검사를 떠나서 무조건 응급실로 가셔야죠. 편마비 갑자기 오신다면. 근데 이미 이제 옛날 때 왔던 편마비라면 사실은 이제 재활 치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재발을 방지하는 치료를 하셔야 될 거고, 실제로 이제 마비가 왔을 때 꼭 뇌혈관이라든지 뇌질환 말고도 뭐 아까 말씀드린 말초신경들 또는 근육질환들 원인이 사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사실 검사가 달라질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원인에 의한 거고 어떤 검사해야 될까? 그거는 이제 병원에 오시면 의사하고 상의하시면 의사가 검사를 충분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원인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편마비만 갖고 제가 어떤 게 필요합니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연세위대 신경과 송숙훈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시고요. 좀 덥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말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의 증상을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오렌지님께서는 원장님 3일 전에 손저림 증상이 있어서 신경과를 갔더니 손목터널 증후군일 수도 있다. 소론 도정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스테로이드를 먹고 싶진 않은데 혹시 약국에서 처방 없이 파는 소염제를 사 먹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소염제를 드셔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염제는 약이란 게 아마 먹으면은 어쨌든 몸에 다 퍼지는 거라서 사실 이제 국수적으로 여기만 가는 거는 아니라서 효과가 아주 좋다 할 수는 없겠지만 뭐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약하다면 충분히 이제 약국에서 파는 소염제로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스테로이드, 소론도가 이제 스테로이드제거든요. 이제 그걸 처방해 주신 거는 이게 이제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됐을 때는 이쪽에 이제 부종이 생기거든요. 신경 그 근처가 이제 붓습니다. 이제 부으면은 이 좁은 공간에서 신경이 부으면 더 압박돼서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염증하고 동반돼서 부종이 생기면 그걸 빨리 줄일 수 있는 게 사실은 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스테로이드가 오래 먹어서 좋은 약은 아니긴 하고요. 스테로이드 드시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장기간 드실 약은 아니고요. 단기간만 필요하게만 드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막 썩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심하신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여기에 주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목에. 하지만 뭐 요즘은 꼭 먹는 약 아니어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는 게 증상이 어쨌든 약으로 조절이 안 되시면은 생각보다 주사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약을 먹으면 약이 몸에 이제 다 퍼지고 그게 내 몸에 다른 데에 좀
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신다면 딱 여기 국소적으로만 치료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가까운데 이제 신경과 또는 이제 정형외과 쪽도 이런 주사 치료를 하시니까 이제 그런 데 가셔서 상의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조련사님이 신경과에서 신경전도에 이상이 없다고 했으면 이 손목터널 증후군은 아닌 건가요?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있고 엄지손가락 통증, 손가락 마디 통증, 엄지 두통 통증 다 일시적으로 있었다가 사라졌는데 손목 때문에 방문했던 건 아니지만 이 팔다리 한쪽씩 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러면 건초염일까요? 건초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초염이란 건 뭐냐면 이제 손으로 가는 신경만이 아니고 손에 이제 인대가 많이 있으니까요. 인대라든가 이제 관절 이런 쪽으로 염증이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증상이 사실 좀 미묘하게 다릅니다. 사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손목이 좀 불편한 게 있지만 주증상이 이제 손바닥하고 손가락 쪽이 저리다 시리다 이런 거라면 네. 건초염은 말 그대로 이제 통증이 대개는 이제 관절 부위 이제 이런 쪽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동작을 딱 할 때 통증이 확 심해지거나 아마 이런 것과 건초염의 조금 다른 증상이실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신경과를 가시면 이제 어쨌든 손목터널 증후군을 포함해서 말초신경이 이상이 있는 거는 말초신경 검사, 신경 검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신경 기능이 어떤가를 봐서 진단할 수 있는데 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으신데 신경 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왜냐면 이제 검사라는 건 항상 위음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셨으면 미처 검사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 손 쪽으로 뭐 초음파라든지 이런 거로 간접적으로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의사가 사실 검사만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신경과 의사는 당연히 환자분 오시면 그 진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검사가 음성이라도 환자분 이제 증상이 잘 맞고 하시다면은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해드릴 겁니다. 네. 자, 윤슬님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1151씨님이 안녕하세요. 51세 여성입니다. 손목터널 증후군과 두상골 염증이 있는데 손가락 마디마디와 팔꿈치, 팔 모두 통증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포함해서 수부 전문 병원 4군데, 류마티스 내과 다 가봐도 관절염도 아니라 하고 무슨 이유로 손가락이 아픈지 진단이 안 나옵니다. 벌써 이렇게 된 지가 3년째고요. 근전도도 거의 정상이고 체해 충격파 주사, 약 복용 안 해본 게 없는데 어찌해야 할지요? 라고 좀 막막한 마음으로 남겨주셨네요. 뭐 얘기하신 거 봐서는 여러 군데 다 가보신 것 같은데요. 아마 저도 이렇게까지 가셨는데 모르신다면 저도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예. 뭐 의사들도 사실 뭐 점장이가 아니니까요. 네. 사실 환자를 한 번 딱 보고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질환들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씩 이제 원인을 찾아가고 아닌 걸 배제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 이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때는 사실 신경과 가시는 게 맞고요. 예. 뭐 어쨌든 이제 뭐 신경과 의사가 뭐 손 말초신경 아니면 다리 말초신경 국한적으로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신경은 몸에 안 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거 다 흐름을 보는 그 과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꾸준히 다니시면 증상의 경과가 달라지는 거로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진단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신경과를 방문해 보시면 좋겠네요. 행복파구니님은 뇌졸중도 방송해 주세요. 초기 전조 증상이 궁금합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기회 되는 대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해피바이러스님은 원장님 주제랑은 다르지만 질문 남겨봅니다. 편두통이 심한 편인데 편두통에도 보톡스 치료를 한다고 하던데요. 이 많은 도움이 될까요? 네, 실제로 편두통에 보톡스 치료를 합니다. 네, 근데 모든 편두통에 다 적응증이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예전에 한번 제가 편두통 강의할 때 한번 해주셨죠. 말씀드렸습니다만 편두통 중에서도 이제 만성 편두통이라고 해서 이제 심한 두통이 거의 한 달 중에 열흘 이상 갖고 있는 게 이제 2개월 이상 지속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성적으로 가시고 다른 약으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런 분들은 보톡스를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한 번 맞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으시고요. 대개는 이제 최소한 2번 내지 3번 이상을 한 3개월 간격에서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되고요.
요즘은 약들이 많이 개발돼서 보톡스 말고도 어떤 주사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네. 있어요. 예,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신경과 오시면 일단은 뭐 가장 범용적이고 비용이 싼 여러 가지 좋은 약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치료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네.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섬투아님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재발이 잘 되나요? 잘 됩니다. 네. 이게 본인이 이제 자가치료, 재활치료 하셔가지고,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해서 실제 통증도 덜 느끼고 하시니까 손을 또 막 험하게 쓰시잖아요. 또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염증 치료든 주사 치료든 수술도 마찬가지. 수술을 네. 하셔서 개선이 되셨어도 손목을 역시 잘 관리하시는 건 계속 하셔야 돼요.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인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공간을 벌려주는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공간을 벌려준다고 해가지고 이 공간이 완전히 뭐 광활하게 넓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역시 네. 손을 험하게 쓰시면 그 안쪽으로 또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쨌든 어떤 시술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손목을 잘 쓰는 그 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들, 그거는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양한 과의 방송을 하는데 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특히 정형외과나 이렇게 네. 신경과나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허리 디스크나 이게 뭔가 그 치료를 했다가 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좀 휴식과 자세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의사가 사실 환자분들 병을 치료한다고는 하지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의사는 환자한테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실제 치료는 환자분의 몸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 알려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은 식사하시고 좋은 자세, 좋은 운동 이런 거 하시는 게 결국은 이제 치료의 방법입니다. 네. 이제 뭐 과에 따라서 이제 어느 쪽을 더 주안점을 따라서 이제 권고를 드리냐는 차이지, 결국 우리 몸은 다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예, 여러 조언을 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님이 손목 터널 증후군, 팔꿈치 터널 증후군 의심소견이 있는데요. 9월 신경전도 검사상은 정상이었습니다. 손목을 위로 꺾거나 아래로 꺾을 때 손이 떨리는데 이 손목 터널, 팔꿈치 터널 증후군 증상에도 손떨림이 해당되나요? 가만히 있을 때는 떨리지 않습니다. 손떨림은 좀 다른 증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단 손목 터널 증후군은 떨림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감각이 좀 떨어져서 오는 뭐 손저림, 네. 시림, 감각이 좀 무뎌지고 이런 건 오지만, 떨림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그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은 아니고요. 손떨림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손을 들고 있을 때 떨린다라고 네. 하시면은 사실 그 떨림도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할 때 오는 떨림들도 있어요. 생리적 떨림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내가 요즘 유난히 되게 많이 몸이 힘들었다든가 급격하게 체중이 빠졌다든지 어떤 내과적 질환이 있다든지 뭐 떨림하고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드신다든지 뭐 이럴 때 보면 살짝 떨릴 수 있거든요. 네. 보통 사람들도 아마 긴장할 때 몸이 살짝 떨려 이런 거 느끼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의 떨림들이 짧게 여러 번 온다 이러실 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만은 아니고 뭐 말초신경병질이 되게 심하게 오시면, 살짝 근력약화가 오시면 그것 때문에 손이 떨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떨림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 가끔이 아니라 손 떨리는 게 좀 너무 자주 있다. 자주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이게 한 달, 2달 정도 이상 된다라고 네. 하시면, 그거는 한번 신경과 진료를 별개로 따로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네. 다음은 SS님의 질문인데 손목 터널 증후군에 프롤로 또는 DNA 주사가 효과가 있나요? 프롤로와 DNA 주사가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거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아마 어디 이제 병원에서 따로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주사를 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주사인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네. 로켓님은 원장님 손목 터널 증후군은 치료해도 손에 쓰면 아픈가요? 택배 붙이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택배 붙이고 손을 많이 씁니다. 치료는 어느 정도 치료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뭐 최종 치료는 수술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을 하셔서도 손 관리는 계속 하셔야 돼요. 네, 그 수술을 하셨어도 손 관리 잘 못하시면
그 안에 또 염증 생겨갖고 재수술 또 하시는 분도 봤는데 수술은 네. 이제 하면 할수록 재수술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조절을 계속 열심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네. 아무래도 택배 하시면은 손을 많이 쓰시니까 진짜 많이 쓰실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틈틈이 휴식을 좀 많이 취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예, 예. 손을 이제 이렇게 구부리고 팔짱 끼는 거는 좀 피하시고 네.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릴렉스. 펴를 하시거나 예, 네. 예. 그러면 시간 날 때마다 아까처럼 이렇게 손 펴는 스트레칭 하시거나 이러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하호님은 선생님 손목 통증에 좋은 영양제나 또 음식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뭐 좋은 음식이면 다 좋은데요. 좋은 음식이라는 건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고 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신경에 좋은 음식이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신경 재생에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예. 뭐 결국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비타민 B군이 좀 신경 재생에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뭐 비타민 B군 많은 음식들이 뭐 견과류도 있고 사실 조개류, 어패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드시면 좀 도움이 될 텐데요. 결국은 사실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네. 음식을. 예. 여러분 오늘 불금이라고 치킨 피자 드시려고 했다면 안 좋죠. 예. 한식으로 우리 음식으로 네, 점원점원 해봐야겠습니다. 예. 어쨌든 술하고 치킨은 안 좋습니다. 치맥 안타깝게도 드시려는 안 분들 좋습니다. 뜨끔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볼보님께서 편두통이 평소에 심한 편인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신경과 다녀봤고요. 이미그란 처방받아 먹어봤는데 효과는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속이 너무 안 좋아지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 고통 또한 견디기 힘들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크레밍도 두통의 효과는 있지만 카페인을 못 먹는 몸이라 그거 먹고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서 못 먹습니다. 이 위장약과 함께 이미그란정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이드린 성분 계열이 이 속 불편함 없이 잘 들었으나 이제 수입을 안 한다니까요. 일반 진통제, 나프록센 등등이 모두 안 들읍니다. 또 다른 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편두통이니까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그 이미그란이라고 하는 계통의 약이 이제 편두통에 쓰는 약 중에 이제 트립탄이라고 하는 계열의 약들의 하나거든요. 그 트립탄 계열의 약이 이미그란만 있는 건 아니고 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성분마다 이제 작용 시간하고 이제 증상이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하고 작용 시간이 조금씩 달라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미그란이 좋아 이런 분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다른 계열의 약으로 뭐 나는 뭐 조미기 좋아, 나는 뭐 나라미기 좋아, 뭐 이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걸로 이렇게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이미그란이 좋다고 하셨다면, 근데 만약에 이미그란이나 이런 트립탄 계열 약이 도저히 쓸 수 없다고 하시면 사실은 편두통에 대해서 그 편두통 억제제 치료제들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억제제들만 갖고 안 된다고 하시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뭐 보톡스라든지 네. 다른 뭐 CGRP 기량제 뭐 이제 이런 식의 또 다른 약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또 복합으로 컴비네이션해서 쓰기도 하시고 예, 이제 그 부분은 그 어쨌든 생각보다 옛날보다는 쓸 수 있는 그 약들이 많이 있어서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네. 잘 상의하시면 좋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엄청 고생이실 것 같아요. 되게 네. 심하신데 고통스러운데 또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 보셨는데 네, 빨리 나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련사님은 병원이 제주에 있군요. 믿음 가는 선생님 뵙기가 힘들겠어요. 아쉽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육지에 가시면 육지에도 아마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네, 제주에 있고요. 저희가 아까 3시에 눈사랑 평가 방송을 했는데 네. 이제 제주시 노영이 서울로 따지면 강남이다 이렇게 네, 제주의 좀 강남입니다. 비유를 드렸는데 제주의 강남. 네, 공항과 한 10분에서 15분 거리면은 금방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주 방문하실 일 있으면은 연세대 신경과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오렌지님이 최고의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사사로이님이 방송 또 언제 하시나요? 주변에 공유해야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에게는 5분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이 시간 송수근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주시고 계시고요. 교수님과의 방송은 매월 4번째 금요일 오후 6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외우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또 원장님의 방송이 있을 때 알람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게 느껴져요. 9월 네. 27일인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올여름이 너무 더워서 사실 네. 예전에는 이제 가을이 오면 너무 아쉬웠는데 지금은 가을이 온 건지 아니면 이제 네. 가고 있는지 좀 구분이 안 될 그러니까요. 정도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이제 가을이 너무너무 네. 반가운데 트렌치 아마, 코트도 못 예. 입어볼 것 같아요. 네, 오자마자 바로 겨울이 올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벌써 원장님과 방송을 한 지가 저희가 한 4, 5개월이 돼가죠.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올 때마다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간 게 너무 네. 믿기지가 않은데. 제가 비욘디랑 같이 하면서 달이 지나가는 거를 깨닫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한 달이. 예, 지난번에 방송도 진짜 유익해가지고 저희가 쇼츠로 네. 올려드렸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또 기록을 해놨거든요. 네. 위급할 때 또 알아두려고. 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EBS의 펭수 담당자님 보고 계시다면 한번 조인으로. 네. 제가 펭수 엄청 네, 팬입니다. 콜라보 한번 요청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바른자세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 손목 통증에 약국 소염 진통제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일반적인 손목 통증이라면 약국에서 파는 소염 진통제도 가능은 하신데요. 사실 약국에서 파는 정도는 아무래도 이제 안정성 문제 때문에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급할 때 가벼운 통증을 조절하는 건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거 갖고 안 되신다면 그때는 이제 전문의약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게 아무래도 효과는 좋을 겁니다. 네, SS님도 바로 남겨주셔서 신경과도 척추 관절을 보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머리 쪽만 생각했는데 신경과도 여러 분류로 나뉘나요? 신경이 실제로는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신경이 있기 때문에요. 네. 물론 이제 뇌가 전체 신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뇌를 보기도 하지만 신경과도 말초신경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초신경도 보고 근육 질환도 사실은 봅니다. 신경 네. 손상하고 관련돼 있는 근육 질환도 보고요. 그래서 신경과도 꽤 분야가 굉장히 넓은 이제 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신경과가 모든 걸 다 해결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어떤 환자 부위에 질환이 있으실 때 최소한 신경과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일 좋은 건 그거거든요. 어디에 이제 병이 있는지 모를 때 신경과 의사의 제일 강점은 그 사람이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이 병이 어디에 있구나 하는 거를 감별하는 데는 사실 신경과가 가장 유리합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도 네. 이 환자가 어디 병인지 좀 애매하다 이럴 때 신경과를 많이 의뢰해 주시거든요. 네, 신경과의 검사 통해서 이 사람은 신경 쪽에 문제인 것 같다, 뇌에 문제인 것 같다, 말초신경에 문제인 것 같다 이제 이런 거 감별을 하고 신경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관절이나 척추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럼 또 해당 과를 이제 보내드리고 실제로 신경과가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행복바구니님은 제주에 한치가 올라오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한치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어쩜 딱 원장님 방송을 한두 번 보신 분인 것 같아요. 낚시가 그러게요. 취미신 네. 걸 또 어떻게 아셔가지고 또 네. 제가 아는 제일 낚시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희 남편이 전문가인데요. 네, 전문가라고 하기에 너무 민망한 정도고 네. 진짜 전문가들 분들 많이 계십니다. 꽃을 핀다님이 와우 멋진 과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신경과 부분은 정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 원장님과의 방송을 하면서 이게 또 신경과도 이런 진료 과목이 있구나를 좀 많이 알아갑니다. 앞으로도 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또 아까 저희가 어떤 거 뇌졸중 네, 이렇게 제안해 주셨는데 이런 피드백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 시간 때 이런 게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시면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방송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또 평화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연세의대 신경과 송수근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